자, 저 시간에 이제 103조, 104조. 조금만 좀 귀에 좀 익숙해지면 돼요. 익숙해지고. 그러면 거기 페이지, 몇 페이지? 36페이지. 뭐라고 써놨죠? 입증 책임. 자, 입증 책임이에요. 제가 뭐 공인중개사의 미덕은 뭐예요? 미덕은 겸손이에요. 한문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이에요. 근데 제가 뭐예요? 항상 떨어지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학창시절에 자기가 한껏발 했다 이거야. 근데 한껏발 한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우리 초등학생 입장으로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계단을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가로 3번은 무슨 책임이 있죠? 입증 책임. 이게 제일 어려워요. 혼자서 책을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 입증 책임과 관련돼서. 그러면 입증 책임과 관련돼서 맨 위에다가 뭐 아니면 노트에다 써놓고 포스트잇에다 써도 되고는 자기가 본인이 결정해. 그러니까 이 기본서는 뭐에 넉 달 동안 봐야 되거든. 넉 달.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막 지저분하면 혼자서 책을 읽어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입증 책임. 이럴 때는 입증 책임을 누가 지는가? 그래서 제가 공식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하나가 있어요. 입증 책임이 나오면 이렇게 적어놔요. 1단계. 유리한가? 누가 유리한 쪽이 먼저 입증을 하게 돼. 입증을 하게 돼요. 그러면 1단계가 지났으면 2단계와 관련돼서는 2단계는 뭐예요? 법조문 문구대로만 입증하면 돼. 법조문 문구대로. 법조문 문구대로 입증하라. 입증하라. 그러면 3단계와 관련돼서는 3단계. 3단계는 자, 추정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추정. 뭐뭐서로 추정한다라고 나와 있어. 추정받으면 누가 입증하느냐? 반대 당사자가 입증하게 돼. 당사자 입증. 이렇게 이제 자 단계별로 거쳐가는 하나의 습관을 들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 좀 더 한번 부연 설명을 하죠. 자 원고가 원고 피고가 있죠. 우리 법원에는 원고 피고가 있어요. 그러면 원고가 유리해요, 피고가 유리해요? 원고가 뭐라고 입증을 해? 피고한테 뭐라고 입증을 해봐라. 근데 피고가 입증을 못했어. 피고 패소 판결이 되는 거야. 근데 피고가 입증을 해서 이제 원고가 반대 입증을 해줘야 되거든. 원고가 입증을 못했어. 그럼 누가요? 어떤 원고 패소 판결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축구를 이야기해요. 축구. 자, 축구는 뭐예요? 우리 페널티킥 했을 때 만약에 자, 선축이 유리해요? 후축이 유리해요? 뭐 처음에 이제 한 페널티킥 그러니까 선축이 유리하거든. 먼저 차는 사람이 유리하거든. 그래서 이번에 뭐는 먼저 찬 사람이 유리하던데 거기 미국 손흥민이 어디 있어요? LAFC에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찼어. 근데 다리가 전반전 후반전 뛰고 연장전까지 했어. 그러고 나서 축구를 하니까 다리에 지가 와가지고 못 넣었어. 못 넣으니까 어때요? 졌어요. 그러니까 축구도 뭐예요? 일단 선축이 유리해. 그러면 그러면 뒤에 타는 사람은 어때요? 그래서 앞에가 이제 선축이 되면 어때요? 실패했으니까 뭐예요? 좀 여유가 생기거든. 그래서 항상 그래. 원고가 유리해. 그래서 원고가 먼저 입증을 하게 돼 있어. 그러면 피고는 유능한 변호사를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죠. 그럼 돈 주고라도 뭐예요? 써야 돼. 그러면 변호사는 세상에서 거짓말장이가 뭐예요? 1순위가 뭐예요? 거짓말장이. 1순위 정치인, 2순위가 변호사, 3순위가. 근데 그거는 좀 성직자, 그죠? 성직자가 돼. 제가 그런 게 아니라 통계로 나온 겁니다. 통계로 나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러면 법정 문구대로 입증하다. 가로 읽어서요. 우리 아까 뭘 입증하면 돼? 읽어봐요. 요건과 효과. 그래서 요건과 효과만 입증하면 돼. 요건이 뭐예요?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요거만 입증을 하면 돼.
자, 그러면 추정받으면 이제 3단계에서 반대 당사자 입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보죠. 저기 예를 요 밑에다 예를 하나 들어요. 자,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으로 추정한다. 여기 이제 추정 규정이야. 본다가 아니라. 그럼 누구의 이익으로 추정하죠? 채무자. 그럼 추정받았죠? 그럼 누가 입증해? 채권자가. 뭐요? 추정받으면 누가 입증해? 우리 반대 당사자가 입증을 하게 돼. 입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러면 기한의 이익은 채권자가 입증하는 거지. 채무자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거든. 왜? 추정받으면 누가 입증해? 바로 반대 당사자. 그렇죠. 반대 당사자가 바로 채권자거든. 근데 이제 입증 책임을 이거 미쳐버려. 막, 저번에 이제. 한번 갖다 붙여보죠.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봐봐요. 우리 아까 백사조 주관적 요건가 뭐가 있어요? 객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이 있죠. 그러면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 그러면 폭리자가 유리할까요? 그러면 피해받은 사람. 폭리자가 유리해. 그럼 폭리자가 있고 누가 있어요? 제3자 있죠. 당사자가 있죠. 그럼 누가 유리할까요?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유리하죠. 그러면 누가 입증해야 돼? 아니죠. 아까 주관적 요건 갖춘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폭리자가 입증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폭리자가 볼까요? A가 B한테 1억을, 자, 여기 이제 8억짜리 집인데, 어떤 분이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럼 뭘까요? 판 사람 매도인이죠. 이 사람은 매수인이죠. 근데 이 폭리자가 B가 A한테 8억짜리 집을 자, 8천만 원을 팔아요. 그래서 보니까 요 분이 자, 90세가 넘었어. 그래서 좀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8천을 뭐로 들었어요? 8억으로 들었거든. 그럼 계약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네. 그럼 이 사람은 폭리자가 되죠. 저 매수인. 이 사람은 뭐가 돼? 근데 폭리자가 돼? 아니죠. 매도인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지금 매도기예요? 8억을 몇 천만? 8천만 원. 그럼 원래 매매 계약을 할 때는 계약금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 다음에 증도금 들어가고 잔급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 사람이 그냥 8천만 원을 한꺼번에 입금을 시켜버렸어. 그러면 계약이 끝난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주관적 요건, 공박했죠. 아니, 공박이 아니라 경설, 무경험이네. 90세니까. 그러면 주관적 요건을 갖췄어, 안 갖췄어요? 갖췄어. 자, 이 폭리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금 90세라는 걸 이용할 의사가 있어, 없어? 있어. 이용하기가 있었죠. 그럼 요건을 갖췄네? 그러면 지금 얼마짜리를? 8억을 8천만 원을 했죠. 현재한 불기능이 있어, 없어? 있어. 10배 차이가 나니까. 그럼 요건을 갖췄죠. 그러면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요거는 백사주의 적용이 된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 판례는 객관적 요건, 현저한 불기능이 있다 해서 뭐라는 거예요? 현저한 불기능이 있다 해서 주관적 요건, 공박, 경선, 무경험은 추정되지 않아.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죠, 스스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계별이 쉽지가 않거든. 우리 판례는 그러면 현저한 불기능이 있다 해서 주관적 요건까지 추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해서 추정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피해자가 입증해야 돼? 폭리자가 입증해야 돼?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돼. 그러면 그 입증 책임 다 그래서 보자고요.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이뤘다 해요. 꼭 그것이 경솔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되거나 궁박한 사정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주장하는 자, 무효를 주장하는 자 스스로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해서 증명을 해야 된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 누가 입증을 해야 돼? 폭리자가 입증해야 돼? 피해자가 입증해야 돼? 피해자가 입증해야 돼. 스스로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입증 책임이 나중에 있다 보면 진짜 어려워. 그래서 우리 형님들을 위해서 요 입증 책임이 나오면 1단계, 누가 유리한가? 그럼 봐봐요. 무효가 되는 것은 누가 입증해야 돼? 얘가 입증해야죠. 유리하니까. 그러니까 원고가 입증해야 돼. 무효라고 하는 거.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판례는 현저한 불기능이 있다 해서 주관적 요건까지 수정되는 것은 아니야.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
피해자 스스로 입증을 해줘야 돼. 항상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여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게 입증 책임이 쉽지가 않아. 입증 책임이 상당히 어려워. 변호사 밥그릇이거든, 여기. 그럼 여기 봐봐요. 뭐예요? 횡단보도네, 횡단보도. 근데 새벽 4시에 일을 하러 갔어요. 일을 하러 나가는데, 이렇게 이제 갔습니다. 이제 횡단보도는 녹색불이 돼가지고, 이제 넘어가다가 새벽에 가석해야 하네요. 가세요. 해가지고, 요 넘어가는 사람이 피해자죠. 피해자. 요 사람은 이제 가해자가 되죠. 이때는 그러면 누가 입증해야 돼?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입증해야 돼. 피해자는 죽었는데, 하늘나라에 가 있잖아.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 부인이 입증을 해야 되거든. 부인이 입증을 해야죠. 그러면 입증, 그러면 새벽에 4시에 입증이 드물죠. 그러니까 뭐가 붙어요? 플랜카드가 하나 붙어. 뭐라고 하나 붙어요? 자, 요거 목격한 사람 뭐예요? 자, 목격한 사람 살해금을 주겠습니다. 라고 붙는 거거든. 근데 요즘은 이런 경우가 없어요. 거진 CCTV가 있어가지고. 옛날에 CCTV 없을 때는 심각했거든. 요번에 버스 기사가 뭐예요? 자, 버스 기사가 빨간불인데, 빨간불인데 새벽에 뭐라는 거예요? 자, 새벽에 녹색불인데 뭐예요? 무단 차를 치웠어. 자, 차를 치웠어요. 녹색불은 빨간불이었다, 빨간불. 근데 버스가 치워서 직사했어요. 자, 그럼 버스 기사는 무죄이지. 무죄야. 완전 빨간불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요번에 개죽음했어요. 빨간불에 넘어갔거든. 그래서 버스기사 뭐예요? 무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입증책임과 관련돼서 항상 이걸 어디 포스트잇에 딱 붙여놓고 입증책임 나오면 갖다가 자꾸 써먹어야 돼. 써먹지를 못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입증책임 아주 중요해. 우리 입증 책임 때문에 민법을 못 해먹겠다고 그런 사람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입증 책임과 관련돼서 딱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자기가 한번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되면 체크해서 봐요. 다음 주에 질문을 하든지 좀 일찍 와서 자꾸 자기가 읽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모른다 그러지 말고 여기에서 오늘 10개를 설명했어. 몇 개? 3개 정도만 알면 돼. 3개 정도만. 그러니까 3개 정도 우리 야구 해봤어요? 야구 10개 중에 몇 개를 치면 3할때 3개. 3할때 타자가 가장 좋은 겁니다. 10개 중에 3개 이야기 치내기 상당히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3할때 평균적으로 봐서 은퇴하기 전까지 3할때 타자가 있었어. 그게 이제 양준혁. 그게 이제 3할때 타자였어요. 그럼 대표적으로 이동엽인가요? 이승엽이 그래 3할때 타자. 대단한 겁니다. 평균 3할 치는 게 3할때가. 그러니까 오늘 10개 설명하면 3개 정도 자기가 알고 있고 나머지 7개는 다음 달에 딱 넘기면 돼. 괜히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오늘 10개 정도 설명했는데 10개를 다 안다. 그럼 그 사람은 딱 천재야, 천재. 아니면 과거에 공부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4월달에 이제 모의고사 보면 딱 모의고사를 봤어.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30점대가 나왔어. 이건 초보자야. 자, 40에서 50점대가 나왔어. 이거는 제자야, 제자. 자, 50에서 60이 나왔다. 이거는 3자가 되는 거야, 3자. 근데 A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유리시가 올해 해가지고 4월달에 모의고사 60점이 나왔어. 그거는 열심히 해서 나왔다라는 거야. 열심히. 그냥 수업시간 패턴에 따라가면 처음 모의고사는 한 30점 나오면 진짜 잘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복습도 안 하고 그냥. 그럼 제자는 40에서 50 나오는 게 이게 제자야. 60점에서 이상이 나오면 요거는 3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 했다가 모의고사 60점 나왔으니까 자기는 처음에 어떤 아저씨가 입증을 해달래. 나 처음이다. 아니 애가 있다고 그랬잖아. 열심히 하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사람은. 그래서 올해 이제 합격자 먹으면서 이제 선생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점수를 공개해달래.
앞으로 점수를, 모의고사 보면 점수를, 저기 칠판에다가 저 뒤 학원 게시판에 다 점수를 쓰려고. 근데 이름은 안 쓸 거예요. 그냥 그 1, 뭐, 2, 그래서. 그랬더니 그걸 공개해야 쇼크를 받는 사람이 돼. 그래서 그 계기로.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 점수가 잘 나오고 안 나오고 중요하지 않아. 그렇죠? 시험 보는 날 당일 가서 막판에 합격하면 되는 건데. 근데 그런 거 해줬으면 되게 좋겠다. 건의사항이 들어왔어요. 근데 또 막상 하기가 힘들어. 왜냐면 되게 속상하거든, 또. 처음에 하는 사람이 점수가 잘 나오고, 제자가 점수가 안 나오면 또 그렇게 이야기가 되거든. 근데 그거 이겨내면 돼. 어차피 중개사는 절대평가에 상대평가에. 절대평가라는 걸 잊지 마시라고. 자, 그러면 오늘 입장적인 가서 일단 요거부터 외우고 자꾸 접목시키는 연습을 우리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이제 페이지 몇 페이지죠? 37페이지. 뭐가 나오죠? 법률행위 해석 이렇게 나오네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화요일날, 월요일날 뭐예요? 월요일날, 세파. 화요일날은 공법 교수님이 이제 기본서 페이지 펼치라고 그러죠. 아직 안 했어요? 페이지 안 들어갔어요? 앞으로는 이제 기본서로 나가기로 했으니까, 기본서. 역시 기본이 돼야 돼. 책을 자꾸 읽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37페이지. 제5절 찾았어요? 제5절 뭐가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봐봐요. 민법은 하루아침에 안 올라가, 점수가. 자, 봐봐요. 자, 내일 뭐예요? 학교론이죠. 학교론은 어때요? 파트별로 떨어져 있어. 딱딱. 이게 떨어져 있어요. 이게 파트별로 딱딱 떨어져 있어. 근데 민법은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실타래로 전부 연결이 돼 있어. 그럼 앞에부터 단추를 잘못 가면 민법은 전부 흔들리기 시작해. 그러니까 학교로는 그냥 떨어져 있어. 근데 민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 1페이지부터 라스트 페이지까지 전부 연결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민법이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야. 민법 자체가.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누구는 요번에 민법 하나 틀린 사람이 있어. 하나 수강생 중에 연락이 오니까 하나 아니면 2개 틀린 사람이 있고 틀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똑같은 선생한테 똑같이 배웠던데 안 나온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은 책을 안 읽어봤다는 거야. 기본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실타래. 지금 민법은 가는 길목을 잡아라. 이게 끝나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이게 어떻게 끝나면 연결이 되고, 자꾸 그걸 생각을 하라고. 내용보다도. 근데 자꾸,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우리, 여기 봐봐요. 자, 읽어봐요. 영어. 공부를 할 때 숲을 봐야 돼, 나무를 봐야 돼? 숲을 먼저 봐야 돼. 숲을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숲보기 책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그 숲보기 책을 뭐예요? 숲보기 책이 뭘까요? 한마디로. 목차라는 거예요. 목차. 그러면 목차를 서는 숲을 그러면 목차를 연결하면 뭐가 돼요? 그게 이제 책 팔아먹으려고 뭐예요? 저는 체계도라는 거예요. 체계도. 그래서 책을 다 팔아먹으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우리 저도 양심적이고 우리 원장님도 양심적이야. 우리는 책을 최대한 싸게 사서 체계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딱 한 것만 있으면 돼. 기본서 한 것. 5, 6월 달에 요약집 한 것. 그 다음에 문제집 한 것. 하나 더 있으면 미리미리 문제를 풀어보는 기출문제. 그래서 4월 정도에는 아마 요거 수업 끝나면 2시간씩 기출문제 풀이가 강의 들어가요.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가 들어갈 겁니다. 그걸 미리미리 들어놔라고. 자기가 이제 4월 달에 모의고사를 봤어. 모의고사를 봤어요. 근데 40분 안에, 50분 안에 40문제를 다 못 풀어.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돼. 자, 기출문제는 이미 나온 문제집이죠. 그럼 많이 익숙해지면 어때요? 응용력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순발력이 늘어나.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우리 공인중개사는 사지선당이에요, 오지선당이에요? 오지선당이죠. 그러면 3개 지문은 똑같아. 1개 지문은
변형이 돼. 한 개 지문은 어떻게 될까요? 신설이 돼. 개정돼서. 그러니까 그러면 5개 지문에 그러면 3개 지문은 미리 나왔던 지문들이거든. 미리 나왔던 지문이 과거에는 있다라고 나오고 뭐예요? 몇 년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것만 장난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앞에 내용들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나중에 학원만 쭉 따라오면 돼. 그래서 여기 봐봐요. 그래서 요즘 책 팔아먹거든. 뭐라고 해요? 뭐라고 써놨어요? 습보기. 이게 습보기. 한마디로 목차보기 이거야.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목차가 그러면 봐봐요. 우리 25일 날 무슨 날이에요? 회사 와서 수업이 있습니다. 10시부터 2시까지. 그래서 요즘 25일 날 쉬어버리면 3주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우리 설레는 마음도 없어요. 이제 올해 한 장 갔다 이런 마음이지. 뭐 설레시는 분 설레요? 설레요? 유리 씨는 좀 설렐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습보기. 그러면 일단 수벌 먼저 봐. 수벌 공부할 때. 수벌 먼저 보고 뭘 봐요? 그 속에 나문을 보라고. 나문을 보. 집을 질 때 뭐가 필요해? 기둥이 필요하죠. 그 기둥을 먼저 세우라고. 그러면 봐봐요. 자, 제5절 뭐라고 그래요? 법률행위, 해석, 연결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다 밑줄을 좌쪽 빼고 밑줄을 딱 가서 법률행위는 뭐예요? 뭐가 봐요? 어사표시잖아. 자, 법률행위는 어사표시를 어사표시를 해석하는 게 그 법률행위야. 법률행위 해석은 자, 그러면 어사표시를 명확하게 하는 게 바로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다 그러면 딴 데다 이렇게 숫보기를 먼저 하라고. 그러면 이거 봐요. 해석, 그죠? 해석. 그 옆에다 이제 그러면 체계도를 이렇게 그려요. 옆에다가 자, 해석 기준이라는 게 있어. 해석 기준. 해석 기준. 한번 먼저 적을게요. 자, 이게 숫보는 거야. 해석 기준, 해석 방법. 자, 그러면 이제 약간 그러면 만약에 이제 요 정도 적어놓고 그러면 이번 달 목표는 자, 법률행위 해석은 뭐 읽어봐요. 어사표시를 명확하게 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다가 봐봐요. 이제 조금 더 여기까지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러면 좀 자기가 열심히 해서 여기다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기준. 요거는 방법이죠. 자, 그러면 기준은 뭐예요? 여기 이제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목적. 하살표로 해놔. 목적. 당사자의 목적을 살펴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당사자의 목적이 불분명해. 그러면 무슨 간섭으로 갈까요? 사실인 간섭으로 가.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인 간섭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별표 하나 놓고, 요거는 조문으로 봐서는 106조의 규정이 나왔어. 106조. 민법 106조. 자, 보면 사실인 간섭이 없어. 없으면 임의 규정으로 가. 임의 규정은 민법 105조의 규정을 해놨어. 105조. 그러면 임의 규정도 없어. 그러면 신의칙으로 가. 신의칙이라는 것은 민법 제1조의 규정을 해놨어. 1조의 규정을 해놨어. 그러니까 해석 기준은 제일 먼저 볼 게 뭐예요? 읽어봐요. 목적. 당사자의 목적을 살펴봐야 돼. 근데 목적이 불분명해. 그러면 어디가? 사실인 간섭. 봐봐요. 자, 그러면 모 지역에 가면 뭐예요? 중개수수료를 임대인이 다 내게 돼 있어. 임대인이 다 되게 돼 있어. 그럼 거기 그 지역만 사실이 있는 거야.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느 지역에는 뭐예요?
주인이, 채권적 전세를 할 때 주인이 무조건 장판을 깔아준다. 사실인 이상, 사실이 있다면 그 간섭에 따라주는 거야. 그래서 사실인 간섭이 그래서, 자주 출제되고 있고요. 여기에 없어, 사실인 간섭이 없어. 그럼 뭘로 가요? 임의규정. 임의적 규정을 하면 신의칙으로 가. 신의칙이 여기다 그렇잖아요. 써요. 다른 말로 조리라고 그래. 조리. 조리라는 것은 사물에 마땅한 이치. 그러면 신의칙,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봐봐요. 목적, 사실인 간섭, 임의규정. 그럼 신의칙은, 자, 법률행위 해석 기준의 마지막 단계의 해석 방법이다. 맞네요. 마지막 단계. 근데 목적이 명확하면 이걸로 끝내버리면 돼요. 그럼 목적이 없으면 어디로 가? 사실인 간섭. 사실인 간섭이 있으면 임의규정 없으면 뭘로 가요? 신의칙, 조리, 사물에 마땅한 이치. 그래서 요거는 이제 봐봐요. 요거 한번 생강편을 닦아놔요. 뭐라고 써놨어요? 목사임신. 그죠? 목사임신. 이제 암기 코드를 이제 서서히 빨리 속전속결. 그러면 이건 목사임신 그러면 이제 초보자들은 기준이야, 방법이야? 기준. 그죠? 기준. 자, 해석 방법으로 갑니다. 자, 해석 방법은, 자,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이 있어. 그러면 자연적 해석은 뭘까요? 내 입장에서 보는 거야. 그래서 써요. 피의자 관점에서 입장 해석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규범적 해석은 누구 입장에서 보는 거냐? 요거는 상대방 입장에서. 요거는 누구 입장에서? 제3자 입장에서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피의자 입장에서 본다라는 것은 피의자는 뭐, 내심적 효과의사를 심사하는 거예요. 내심적 효과의사. 자, 상대방 입장에서는 표시상 효과의사. 표시상 효과의사. 자, 보충적에서는 누구 입장에서 본다? 요거는 뭐라고 그래요? 가상적 의사였죠. 가정적 의사. 뭐 가상적 의사로 나오기도 하고, 요거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내가 만약 제3자라면 이게 바로 가상적 해석이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그러면 이 해석 방법은 뭐 대단한 분이 있었어요. 자, 연세대 민법교수 이영준 변호사의 논문이 한문으로 도입돼가지고, 자기가 논문이 한문으로 도입된 것은 대단한 거거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지금 서강대 법대가 새로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민법교수가 이제 원서를 냈더니 이영준 변호사를 무시했어. 그래서 뭐예요? 그래, 나 무시했다. 그래서 연세대 교수로 임용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영준 변호사 연세대 법학교수예요. 법학교수.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봐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봐봐요. 상대방이 청약을 했어. 그럼 알았다 승낙을 했죠. 이 갭이 생길 수 있어, 없어요? 그 텀을 누구 메꿔줘야 돼? 제3자가 메꿔주거든. 그러면 계약이죠. 계약은 그러면 뭐예요? 보충적 해석 방법에 커다란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관점의 차이라는 거예요. 관점의 차이.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걸 빨리 감각을 잡으라는 거예요. 봐봐요. 피의자라는 것은 아까 주관적 의사 있었죠. 주관적 요건. 그러면 제3자 입장은 객관적 요건이야. 객관적 요건. 그래서 이제 이것도 잘 안 외워지니까. 자, 우리끼리 이제 그러면 여기에다 뭐예요? 자, 규, 보. 이렇게 이제 잡아서. 그러면 요번 달 목표는 요거야. 요거까지만 해놓으면 돼요. 자, 그러면 책에도 이제 정을 들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거기 봐보죠. 1번은 법률행위 해석의 의의. 가서 이제 줄 한번 닦아줘. 법률행위 해석이라. 자, 법률행위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 줄 쳐놓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봐봐요. 법률행위는 뭐가 필요하죠? 어사표시. 그럼 두 번째 줄. 어사표시 해석으로 바뀐다. 두 번째 줄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줄. 자, 그렇다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뒷장을 넘겨보니까 법률행위 해석의 주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법률행위 해석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방법은 그러면 1, 뭐가 써놨어요? 자연적 해석. 2번은 규범적 해석. 3번은 보충적 해석. 자, 밑줄을 딱 닦거나 제목으로 큰 제목만. 자연적 해석.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규범적 해석. 그 다음에
보충적 해석. 이게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여기에서 시험에 제일 자주 출제되는 게 자연적 해석. 자, 별표 하나 딱 해놓고 그 정도만 이번 단 목표를 딱 잡아놓으라고.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잡아서 뒷장을 한번 옮겨보죠. 40페이지. 자, 요거는 해석 방법이야, 해석 기준이야. 기준 동그라미. 기준 그러면 옆에다 다시 한번 복사해서 가로 열고 목사 임신이라고 써라. 목사 임신. 목이 뭐예요? 당사자의 목적, 그 다음 목적, 그 다음에 사실행 간섭, 그 다음에 임의 규정, 그 다음에 신의 성질의 원칙. 간단하게 하면 신의 측이야. 목사 임신. 요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간다라는 거. 딱 적고. 그럼 여기에서 사실인 간섭, 가로 2번의 사실인 간섭에다 별표 하나 딱 해놓고. 자, 사실인 간섭. 자, 그러면, 자, 그 메뉴에다가 이제 그러면 좀 확장 해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쓰면 되잖아요. 다시 이제 부연 설명하면 자기가 복해. 자, 메뉴에다 2 다시. 자, 간섭법하고 사실인 간섭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자고. 자, 그러면 읽을 때 한번 정확하게 우리가 봐봐요. 자, 우리가 성조라는 게 있어요. 우리, 자, 중국어 잘하는 사람 뭘 잘해요? 영어를 잘해. 억양, 중국어를 잘해. 영어를 잘해요. 자, 그러면 일본어 잘하는 사람은 뭐예요? 한국어를 잘해. 왜 그럴까요? 어순이 같아서 그래. 어순이 같아서. 어순이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뭐 전라도 경상도 따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전라도 강사는 졸려. 전라도 강사님들은 졸려. 왜? 성조가 없어. 똑같아. 근데 경상도 사투리는 어때? 이게 높이가 있어. 성조가 있어요. 근데 경상도는 잘 발음이 안 들린다고 그러죠. 왜? 처음에 억세게 했다가 봐요. 내려버리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책을 읽을 때 한 번이라도 읽어봐요. 한번 읽어볼래요? 간섭법. 여기에다 성조. 법이야, 법. 영어는 읽어봐요. 영어는 어떻게 읽어요? 사실이 간섭. 그죠? 간섭. 자, 이거 법원 판사가 알아요, 몰라요? 법이니까 판사 알아요, 몰라요? 그럼 판사가 입증하는 거야.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 주는 거야. 근데 사실은 간섭은 판사가 알아, 몰라. 그래서 누가 입증해? 그렇죠. 당사자가 입증. 당사자만 알고 있거든. 당사자만.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잡고요. 그럼 한 번 읽을 때 요걸 강조해서 좀 읽으라고. 요거 뭐예요? 읽어봐요. 사실인 간섭. 강조해서 읽으라고. 사실. 그럼 요거는 뭐예요? 간섭본을 따졌더니 요거는 뭐예요? 자, 요거는 이렇게 써놔요. 법원. 제1조 법원. 민법 제1조. 요거는 자, 법률행위 해석 기준이 되는 거야. 요거는 그래서 요거는 해석 기준. 그래서 옛날에 사법고시에 지금 2차 문제 제가 뭐 봤을 때도 이렇게 나와요. 여기 봐봐요. 간섭법과 사실인 간섭을 약설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요 두 마디는 꼭 들어가야 돼. 자, 요거는 법원으로서, 법원 그러니까 지방법원 생각하면 안 돼. 한자를 생각해야 돼. 사실, 한자 많이 한 사람들은 뭐예요? 뭘 잘해요? 법 잘해. 법을 잘해. 모든 게 한자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기 봐봐요. 그러면, 자, 법원과 관련돼서 그러면 요거는, 법원은 집언이 아니라 뭐예요? 자, 그르는 자가 돼. 그래서 여기다 써요. 법의 존재 형식이라고 쓰라. 그러면 이제 주요 글자는 이제 잡았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간섭법과 사실인 간섭에 관련해서는 요거는 누가 입증한다? 판사가. 요거는 당사자가 입증을 해. 당사자.
그러면 요거는 민법 제1조 법의 존재 형식이야. 봐봐요. 민사에 관한 법률이 없으면 간섭법에 따르고 간섭법이 없으면 조리에 따른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거든. 제1조에. 요거는 법의 존재 형식이고 요거는 법률행위 해석 기준이야. 해석 기준. 그래서 완전 지금 옛날에 다툼이 많이 벌어졌는데 지금은 거진 정설을 완전 통설화된 겁니다. 그래서 그럼 한 번 읽을 때 봐봐요. 며칠 지나면 또 까먹고 며칠 지나면 또 까먹고.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지금 우리 일주일 동안 돌아오잖아요. 그럼 일주일 지나면 뭐예요? 월요일 날 오면 제로 베이스가 돼버려. 제로 베이스가 돼요. 제로 베이스가 돼. 그러면 그 학원에서 제일 인기 있는 선생님이 누굴까요? 일요일 날 모의고사 보죠. 모의고사 보죠. 네. 예, 그 전날 뭐 보는 사람?